안녕하세요. 대한민국에서 사주를 가장 쉽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사주교육하는 쌤 메타입니다. 자, 오늘은 사주 흉신과 길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요즘은 만세력 같은 어플이나 혹은 뭐 사주교육 같은 것들이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사주를 보러 오는 손님들께서도 내 사주에 뭐 이런 글자들이 있는데 흉신 같은 글자들이라고 하죠. 보통 뭐 편관이나 상관 같은 글자가 있다고 해서 안 좋게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혹은 제 사주에는 길신이라고 하는 뭐 정제나 이런 정인 같은 글자들이 있는데 저는 왜 이럴까요? 이런 식의 질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 사주에 있는 흉신과 길신을 어떻게 봐야 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이걸 얘기하려면 사주의 흉신이 뭔지를 알아야 하는데, 또 이걸 얘기하려면 십신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겠죠. 자, 그래서 십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십신은 나라는 일간이라는 글자를 중심으로 나머지 오행 간지들을 오행 상극관계를 기준으로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간목일간을 기준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은 납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는 아마 보통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중에서 길신이 뭐고 흉신이 뭐냐는 거죠. 길신만 좀 따져볼게요. 길신은 당연히 길신의 최고 누굴까요? 정관이죠. 그 다음에 정제, 그 다음에 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정인, 편인, 그 다음에 식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비견도 길신으로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흉신을 한번 따져볼까요? 흉신은 뭐냐면은 편관이 가장 대표적이겠죠. 우리가 보통 칠살이라고도 부르는 편관 칠살이 가장 대표적일 거고, 그 다음이 상관, 그 다음이 겁재, 양인까지 포함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3개 정도가 흉신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편관이라는 글자가 산 것들이 뭐 죽음이나 아픔, 난제, 고통 등을 상징하다 보니까 내 사주에 편관이 있을 경우에 굉장히 좋지 않게 본인 사주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정관이나 뭐 정제, 정인이 많이 사주에 들어가 있으면은 내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인가? 이렇게 단식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얘기를 손님들한테 뭐 굳이 많이 하진 않지만 이거 문제입니다. 사주를 1차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글자가 뭐가 있기 때문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만 얘기를 하는 해석은 사주 명리학에 없어요. 예, 없습니다. 사주 명리학 자체가 그렇게 짜여진 학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저는 뭐 일주가 뭐기 때문에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너는 이런 일이 생긴다라고 뭐 전반적인 사주를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얼토당토 않은 말들이죠.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사주를 정확히 보는지 이게 항상 관심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설명해 주고 싶은 사람이기 때문에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하나 좀 볼게요. 이 사주는 제가 실제로 감명을 한 분인데, 이분께서 저에게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본인 같은 경우 사주를 꽤나 본인도 공부를 했고 사주를 어렸을 때도 보러 가게 되면은 사주에 이렇게 편제 같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어디 가서 사장님 앞 팔자고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주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뭔가 기회가 오면은 크게 한번 질러봐라.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게 맞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자, 우선은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가장 먼저 사주를 보게 되면 우리 뭐부터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원령을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 원령을 보면은 편인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사주는 편인격입니다. 글자를 너무 못 써서 타이핑으로 할게요. 이 사주는 편인격이에요. 편인격입니다. 그리고 지지 원령에 지금 지장간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신정무가 들어가 있습니다. 신정무. 그래서 천간에 여기 있는 신정무, 그러니까 신은 어떻게 되죠? 이거는 비겁이 되겠죠? 그리고 정은 어떻게 될까요? 정편관이 되겠죠? 그 다음에 무는 뭐죠? 정편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지지에서는 여기 보이시는 편인을 중심으로 사주를 봐야 하고요. 천간에는 만약에 여기 지금 여기 있는 글자들이 올라온 게 있다면은 걔네들을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근데 이 사주는 지금 천간에 올라온 게 없죠. 맞아요. 이 사주는 지금 천간에 여기 있는 글자가 올라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간에 용신이 없는 상태인데, 그럼 사주에 용신이 없느냐? 그렇진 않죠. 여기에 용신이 들어왔을 경우를 가정해서 이 사주 명식을 우선 해석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지부터 한번 저는 해석을 해볼게요. 지금 보시면은 이 사주의 지지의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요게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면 과다에 의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만약에 이 사주 지지가 모두 그냥 토기운으로만 짜 있으면은 인성이 강한 사주기 때문에 식상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뭐 이 정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지지 글자 4개 중에 한 글자만 이렇게 제가 돼 있으면은, 지금 보면 토다 목절이라고 해서 여기 있는 4개의 토 중에 이 재만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진다는 건 뭐냐면 재만 토에 의해서 굉장히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보통 이제 궁성이 닫힌다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배우자궁이고요. 궁성이라는 건 여기 우리가 보통 연지는 조상궁, 부모궁, 배우자궁, 자식궁이죠. 그래서 이 자리가 닫힌다는 건 뭐냐면 배우자 연이 없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뭐냐면 성이라는 거는 이 글자가 어떤 십신이냐는 건데, 편재가 닫히고 있다는 건 재성이 닫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배우자랑 돈과 연이 없는 사주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천간을 한번 좀 보게 될까요? 자, 천간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기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있어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사실 좀 불리합니다. 만약에 여기 보이시는 정관이 만약에 성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이 사주는 그때는 발복을 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편관이나 혹은 정편인이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우리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들어오기만 해봐. 그냥 이겁니다. 그냥 편인이 들어오거나 정인이 들어오게 되면은 전부 당하게 돼 있죠. 그리고 만약에 살이 들어오게 되면은 재생살이라고 해서 살이 굉장히 커지는 운으로 가기 때문에 난제나 고통에 굉장히 심하게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지금 재성이 많아서 굉장히 좋아 보이지만 실제로 내가 원하는 직장이나 내가 원하는 공부 같은 게 잘 안 됩니다. 물론 운에서 이제 만약에 글자들이 좋게 올 수가 있겠죠. 정관,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정화가 되겠죠. 이런 게 들어왔을 경우에는 발복하는 시기가 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상황에서는 사실 크게 좋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만 봤을 때도 우리가 사주에 뭐 길신만 짜있다고 해서 이 사주가 무조건 좋은 사주입니다라고 말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자, 반대의 경우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다른 사주를 하나 또 올려와 볼게요. 위에 비해서 굉장히 좀 무섭죠. 여기 보면 상관이 위아래로 있고 편관도 위아래로 있고, 그쵸. 뭐 남들은 막 비견도 뭐 흉신이라고 해서 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사주 못 보신 분들은 편인도 야 이거는 뭐 흉신이지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편인은 흉신이 아닙니다. 길신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상관, 편관이 있기 때문에 이분도 저한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사주 좀 뭔가 좀 무섭지 않냐, 이렇게 흉신이 많으면 좋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사주 굉장히 좋은 사주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보세요. 이 친구는 상관격입니다. 상관은 기본적으로 흉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극해야 돼요. 극하거나 합거해줘야 하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지지만 보게 되면 편인이 상관을 극하고 있고, 또 상관이 편관을, 칠살 편관을 제하고 있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상관이 제압도 당하면서 나름의 역할도 해주고 있는 사주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천간에 상관이 투출되었는데 요 비면 편관을 지금 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살을 제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공을 얻을 수 있는 사주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단적인 예를 보여드리는 건데, 흉신으로 짜여있는 사주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길신과 흉신으로 뭔가를 나누는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거고 나쁜 거고, 글자 자체의 뜻이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사주를 해석할 때는 어떤 게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용신을 쓰고 있고 그 용신이 길신일 경우에는 잘 순용해야 합니다. 근데 위에 있는 케이스 같은 경우 여기를 보시면은 인성이 들어와도 다치게 돼 있기 때문에 길신이 다친다는 거는 나에게 안 좋다는 거죠. 반대로 이분 같은 경우는 흉신이 들어왔는데 흉신이 흉신을 제거하고 있죠. 그러면은 물론 흉신이 흉신을 제거하게 되면 흉신 값은 합니다. 그러니까 뭐 무조건 좋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분은 그래도 나름 본인의 아이디어로 살을 제했기 때문에 뭔가 큰 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조를 파악한 뒤에 이것들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길하게 작용하는지, 흉하게 작동하는지의 원리를 보는 게 사주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아이고 편제가 있으니까 좋다, 아이고 상관이 있으니까 그냥 네 멋대로겠구나, 이런 식의 해석은 정말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세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대부분의 사주를 보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고 그냥 나와 있는 글자나 뭐 일주만 보게 되거나,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뭐 조후를 본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조후를 보는 사주는 없어요. 조후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둘 다. 그래서 제가 뭐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주를 볼 때는 정확한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이 이미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공식에 맞춰서 사주를 보게 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입니다. 내 사주에 있는 길신과 흉신을 그냥 길신이 있기 때문에 좋다, 흉신이 있기 때문에 나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걸 하지 말자는 겁니다. 제대로 공부하고 제대로 보게 되면은 내 사주에 있는 길신과 흉신은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나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공부하는 게 사주를 공부하고 해석하는 거겠죠.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